겨울철엔 캠핑카가 최고다. 네. 이 난방 네. 하면은 에바스페커. 네. 에바스페커가 회사 이름인 거는 알겠어요. 네. D2, D5. 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한번 네. 설명해 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보일러 중에 에바스페커 보일러 D2는 네. 바람으로 난방이 되는 방식이에요. 네. 네, 온리 바람. 네. 그리고 D5는 바람 플러스 물을 데워주고 바닥 난방도 돌리고 하는 네. 기능들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D5라고 네. 하니까 뭔가 숫자가 크니까 더 좋아 보여요. 네. 지금 그럼 차종별로 D5, D2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게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비크 같은 경우에는 D5가 뭐 들어가고 네. 690 같은 경우에는 D2, D5 다 들어가고 두 개 다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듀얼입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까지 된다. 그럼 여기가 바닥이 지금 지글지글 끓는 건가요? 이 네. 부분이 지글지글 다. 네. 부동액을 부동액 데웁니다. 네, 맞아요. 네. 부동액을 부동액을 끓인다. 데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일러는 전형적인 한국식. 네, 부동액을 끓이게 되는데 그럼 부동액 관리를 또 해줘야겠네요. 겨울철에. 네, 맞습니다. 부동액은 어디 들어있는 건가요? 저희 아비크 같은 경우는요. 싱크볼 밑 하단부 쪽에 부동액이 보일러가 어떻게 생긴 위치되고 거죠? 부동액은 이제 밑에 오. 이 부분이 열 교환기를 네. 통해서 이제 부동액을 데우고 물도 이제 데워지고 하는 그런 보일러 장치예요. 네. 겨울철 앞두고 부동액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부족하다 하면 이제 보충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보조통의 부동액이 겨울철에 얼만큼 있어야 돼요, 팀장님? 차량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보이지 않을 때쯤이면은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될 때고요.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한 2-30분 지날 때까지도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충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2-30분이 지났는데도 보조통에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보충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네. 캠핑카 부동액 색깔 초록색, 핑크색, 파란색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차에는 핑크색이 담겨져 있어요. 네네. 색깔로 되게 많은 부동액. 저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핑크색 부동액 플러스 초록색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싼 거 갖다 그냥 넣어도 되는 건가요? 부동액은 네. 성분이 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동액이 섞이면 안 되고요. 색깔이 같다고 해서 같은 부동액도 아니에요. 네. 네, 반드시 동일한 농도로 되어 있는 동일한 부동액을 농도가 첨가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르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동일한 종으로 넣어야 한다. 웬만하면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네, 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이야. 관리를 잘 하셔야 네,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네, 출고할 때 맞아요. 안내 드리는 매뉴얼대로 네.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그래야 차량을 잔고장 없이 이상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안전하게 이전에 내 사용하시겠죠. 차를 네. 어떻게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않다. 네, 맞습니다. 내 친구가 차를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용하시는 요령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네.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도가 많아진다 하면 환기도 필요해요. 네, 환기? 네, 겨울철이라고 해서 계속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네. 안에서 보일러만 계속해서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네. 이 안에 공기의 질이 혼탁해질 수밖에 떨어져요. 없고 안에서 또 내쉬는 숨 그리고 물을 끓여 드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분이 증가가 되게 되면 결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안에 결로를 또 막기 위해서라도 겨울철에 환기하죠. 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닫아놓지 않고 살짝 맞아요. 요 정도로 딱 걸어놓는 살짝 공기끼리 형성이 되는 그런 네, 이제 맞아요. 닫힘 버전도 있습니다. 네, 살짝 열어서 공기의 순환을 네.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서 지난 네, 영상에서 공기끼리 팀장님이 이렇게 수동으로 이거를 돌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돌려놔라. 살짝 돌려주시면 네, 네. 겨울철에 이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일러는 음. 차량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 아주 소량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배터리 전압 상태도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차량의 연료, 경유를 활용해서 시동 꺼진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네. 경유의 상태는 3분의 2 정도 넉넉하게 음. 채워진 상태 유지해 네, 주시는 네. 걸 권장해드립니다. 네, 경유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배터리로도 돌아가고 네. 이 부분을 그럼 꼭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경유 같은 경우는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실 때 연료 첨가제 사용은 연료 바람직하지 첨가제? 않습니다. 불행 원샷? 네, 아. 순수 100% 경유가 담겨진 연료로 네. 에바스페커 보일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불땡 원샷을 넣으면 네. 내 캠핑카가 더 잘 달릴 것 같아서 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보일러 사용을 하실 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고 네. 배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네. 사용을 해야 한다. 네. 에바스페커 컨트롤러를 오프시킨 뒤에 전기를 바로 차단시키게 되면 보일러가 꺼졌다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열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원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찌꺼기, 연소를 완전 시키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껐다 하더라도 메인 전원을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꺼주시는 걸 꼭 잊지 말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팀장님 말씀은 이 에바스페커 전원을 끄신 다음에 오프를 하신 다음에 후열 처리를 위해서 이 전원 인가 장치 이거를 살려두셔야 돼요. 나중에 꺼라 이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살려두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꺼지게 되면 네. 바로 꺼진 게 아니에요. 네. 밑에 기계가 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네.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열을 네. 빼주고 네. 슬러지를 잡아주고 다음번 네. 이용할 때 네.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얘 껐다고 네. 해서 바로 끄시면 안 돼요.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후열 완전 연소시켜야 처리 됩니다. 과정을 꼭 거쳐라 이 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이 과정을 5분 정도를 거치지 않고 이 전원을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네. 찌꺼기가 남아서 나중에 그 연소 찌꺼기 때문에 에러가 이 자꾸 뜹니다. 에러 코드가 네. 뜨기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차량을 입고하시는 부분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매뉴얼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요 지금 메인 컨트롤러에 보시면 난방 전원을 인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팀장님? 네, 난방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그러면 빛이 들어오고요.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면 에바스페커 컨트롤러 쪽에 파란 불빛이 잠시 들어오면서 액정창에 세팅이 돼요. 지글지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버튼으로 이렇게 휠을 돌려서 이쪽에 맞춰진 상태에서 누르고 타임이 나오면 왼쪽으로 돌려서 시간이 이렇게 조정이 되네요. 이렇게 네. 빙빙빙빙빙 돌리면 돌리다 보면 10분까지 숫자가 내려가요. 줄어들고 네. 무한대라는 버튼도 있고 네. 더 줄이다 보면 600, 큰 숫자, 뭐 700, 600, 60, 네. 뭐 700 이렇게 있는데 네네. 무한대도 있고 720으로 해볼까요? 720에서 이거 그냥 누르나요? 네네. 네, 이거 버튼 꼭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켜짐이라고 빨간 불빛이- 버튼이 나왔다가 네. 720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바뀌면서 빨간 버튼의 링이 켜집니다. 주변에 링 쪽에 빨간색 불빛이 들어와 있으면 보일러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근데 갑자기 불이 막 반짝반짝반짝거려요. LED 조명은 보일러가 처음 시작될 때 네. 기동 전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잠시 지나면 다시 LED 불빛은 안정화돼요? 안정화됩니다. 이제 점점 뜨거운 물도 나오고 바람 공기 히터도 되고 바닥 난방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바람이 나오는 거는 네. 이쪽에 스피드 컨트롤러라는 부분, 하이보일러 스피드 컨트롤러, 요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네. 옆으로 돌려졌을 때 바람 세기 조절이 되고요. 네. 밑에는 집에서 쓰시는 일반 네, 보일러 보일러하고 조절하는 비슷하게 것 생겼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 뭐 예를 들어 지금 34도 돼 있죠? 네. 34도 깜빡이다가 다시 깜빡임이 없어지면 룸의 온도, 지금 룸이라고 써져 있는 온도 25도가 지금 이 방의 네, 온도가 방의 온도예요. 25도예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뜨겁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네네.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 빼기 버튼 눌러서 아까 34도 세팅하는 온도 네. 값을 조절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꺼졌어요, 액정이. 네. 꺼진 액정은 건가요? 꺼졌지만 주변 테두리 네. 아직 빨간 불빛 보이시죠? 네, 보여요. 여기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터리가 많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액정은 눈부시- 꺼졌지만 네, 눈부시지 그러네요. 밤에도 네, 그렇게 여기서 해서 기능이 있고요. 지금 근데 열심히 이제 일을 다시- 하고 있다. 예, 보고 네. 싶다라고 몇 하면 분 남았나 보고 싶어요. 돌려주시거나 아. 돌려주시거나 뭐 버튼을 한번 네. 예,
오, 버튼에, 717분 남았어요. 버튼 한번 조작하게 되면은 네. 남아있는 잔량 시간이 뜹니다. 시간 네. 지나면 다시 액정은 다시 네, 창이 지금 꺼지고. 너무 추워서 바닥 난방이 올라올 때까지 뜨거운 바람을 좀 세게 하고 싶어요, 팀장님. 네, 그러면 이렇게 열려주시고요. 네. 세게 돌려주신 다음에 네. 아래쪽 히터 호출구를 조절을 네. 해놓으셔서 오.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 네, 방 안에. 네. 지금 당장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는 오, 뜨거워지고 있어요, 팀장님. 금방 뜨거워지고. 오, 금방 뜨거워지고 있어요. 열기가 후끈후끈해요. 네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군고구마라도 구워 먹고 싶은데.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네, 가야지, 바닷가 가야지. 지금 전시장에서 이러는 거. 요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끄는 요령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 네. 여기도 지금 화장실도 지글지글 끓고 따뜻하고. 있는데, 여기도 바닥도 지글지글 끓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지금 먼저 이거 다 낮춘 상태에서 다 낮추고 싶어요, 팀장님. 이렇게 다 아, 잠깐만요. 왜 이걸로 계속 낮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손 이거 떼세요. 요걸로 이렇게 낮추면 어. 요쪽 두 세팅 개의 안 해놓은 세팅 거. 중에 한쪽 세팅을 극단적으로 낮춰놓은 채로 전원 버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또 하기도 하는구나. 네, 맞아요. 이걸 계속 언제 누르고 있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래, 그러면은 이쪽은 그러면은 아예 한쪽은 30 몇 도 세팅, 네, 사용하는 이쪽은 온도, 이쪽은 오프 아예 세팅. 끌 수 있는 온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은 나오는 거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보일러를 켜서 켜놓은 거니까. 뜨거운 물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얘도 꺼놓으시면 되고요. 얘도 반대쪽 꺼지는 온도, 아예 낮은 온도로 돌려놓으시면 네. 바닥 난방과 바람 난방 사용하지 않은 채로 따뜻한 샤워만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팀장님. 청수통에 물이 없어요. 네. 그 상태에서도 난방 돼요? 청수통 물하고 난방은 별도예요. 별도죠. 네. 온수를 못 쓰시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부동액이 돌아가지고 난방을 네.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부동액이 없으면 난방은 안 되지만 네. 청수통이 물이 없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난방 껐어요. 그 다음에 네. 에어 컨트롤러 껐어요. 네. 이제 요거 D5 히터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잘해야지. 팀장님한테 안 혼나야지.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네. 꺼지는 것 같아요. 네, 한 3초 정도 누르게 되면 주변에 불빛 빨간 그만 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빨간 불빛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팀장님. 테두리 링 부분에 빨간 불빛이 켜지지 꺼짐, 않아 있으면 꺼짐으로 됐어요. 꺼져 있는 자, 이제 상황입니다. 끌게요. 네.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네. 기다렸다가 끄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혼날 뻔했어. 또. 이렇게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오래 쓰실 수 없습니다. 자꾸 외로 갔다면 겨울철에 밖에 추운데 나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근데 보일러를 안 되겠죠? 팀장님의 잔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팀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난방 사용법이라던가 네.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점들을 네. 영상에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근데 팀장님 보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부동액을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부동액을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이런 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 네, 있죠. 보일러 쪽에서 네.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난다. 네, 맞아요. 잘하는데. 장에서 하는 것처럼 네.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또 전과 다르게 덜 따뜻한 경우. 네, 바람이 맞아요. 덜 따뜻하고 온수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네. 바닥 난방도 전 같지 않다 싶을 때는 부동액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부동액을 준비해 주셔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바로 몇 가지 체크하시고 연락 주셔서 부동액 보충하셔야 됩니다. 보충 시기가 된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절이 한번 돌았잖아요. 네. 사용을 안 하시다가 지금 다시 사용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 네.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저희가 드레인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드레인, 네. 맞아요. 중요하죠. 네, 드레인 돈 많이 들어요. 수리하면. 네. 맞아요. 동계 그래서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드레인 관련해서 저희가 쉽고 고객님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 전달 잘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으셨어도 네네. 이런 정보는 또 무료로 또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참고하셔서 관리 네. 잘 하시고 네. 즐거운 여행 하셔야겠죠? 네, 맞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래.